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터님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아, 네, 뭐 나이 먹는 게 이제 별로 안 반가워가지고 카톡에 떴던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끝나면 피터님 케이크 한번 해요. 준비된 또 우리 직원들이. 우리 포르투갈 마지막 진짜 막바지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제가 마지막 골든비자 기회도 마지막이고 거주용 부동산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인 또 피터님 모시고 함께 또 앤디님 고객 입장에서 또 적나라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민 플래너 최여경을 검색하세요. 그 2019년도에 미국 11월 21일 날 투자금이 50에서 90만 불로 인상되면서 또 그때도 또한 막바지였고 이제 골든비자 막바지인데 거주용 부동산으로 신청할 분들이 조금 전에도 셀레나 이민에 찾아오신 분이 이제 막바지니까 지금부터 어떤 타임라인도 구체적으로 해주고 어떻게 해야 진짜 하냐 이제 진짜 급해졌어요. 피터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에 꼭 몰리는데 지금 포르투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8월 말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아무래도 그 좀 안전하게 뭐 은행 계좌 오픈해서부터 신청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8월 말까지 신청을 해도 뭐 9월, 10월 두 달 동안 은행 계좌 오픈. 계좌 오픈을. 근데 9월, 10월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까지 가게 되고. 뭐 4개월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은행의 업무 부분이고 그렇죠. 개개인마다 이제 이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또 8월이 또 지금 바캉스 시즌이잖아요. 유럽에서는. 맞아.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지금 또 휴가를 또 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은행 계좌 오픈하는데 뭐 2, 3개월을 넉넉히 본다고 치고 물론 그 중간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이 골든 비자 수속 서류 준비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신청까지 봤을 때는 최소 3개월은 그렇죠. 저희가 보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뭐 9월, 10월, 11월 하면 이제 12월 달은 사실은 이게 뭐 그 다 휴가 시즌이 이제 오고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몰리게 되면 접수가 또 바로 또 되는지에 대한 개런티도 못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말까지는 결정을 해주시고 실제 수속을 시작을 하셔야 좀 안정권 안에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이번 그렇죠. 주부터 급해졌어요. 네, 이미 마음이 저는 네, 급하죠. 기존 고객들은 하신 분들은 뭐 지금 수속 잘 돼 있고 또 그 승인도 너무 빨리 나와요. 네. 생각보다 3개월이면 거의 뭐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정말 피터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여유를 둬야 반드시 그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그리고 되기 이제 때문에 뭐 이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은 물론 이제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있을 변수가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좀 팁을 드리자면 12월 달에는 포르투갈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의 이민국 직원들이나 뭐 케이스 오피서나 아니면은 또 이 변호사들이 일을 많이는 안 해요. 다 우리만 급해, 한국 분들만 급하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런 차질에 그 변수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맞습니다. 2022년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포르투갈 골든 비자 이민법이 변경이 되죠. 뭐 네. 여러 차례 저희가 몇 번 반복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그 이민법이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질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네.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미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그냥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월부터는 이 포르투갈의 메인 그 도시들, 뭐 리스본을 포함해서 뭐 포르투 그리고 알갈베 지역에 있는 그 메인 도시죠.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코스탈 시티, 네. 해변가에 있는 그런 코스탈 시티에는 레지던스용, 그러니까 거주용으로는 네. 부동산 투자를 이제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골든 비자 신청을 많이들 해주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포르투갈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르투갈 정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집값을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일종의 아주 극약 처방이죠.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이제 집값을 좀 잡기 위한 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투자 이민을 생각하시는 그 분들은 이 시간을 꼭 이용하셔서 거주용 부동산 투자를 또 좀 잘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가격은 원래 35만 유로 뭐 신축 부동산 네네. 또는 리모델링하는 조건이고 또는 기존 기존 있는 부동산은 50만 유로. 50만이잖아요. 네.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오른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네. 그죠? 아직 뭐 변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좀 더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뭐 다른 그 투자 요건들도 그렇고 보면 거의 다 이제 다 오르는 네, 상향 추세죠. 조정하는 시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포르투갈 골든 비자 투자이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뭐 거주용 부동산을 떠나서 일단 뭐든 좀 비싸기 전에 맞아. 미리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효과죠. 다음 달 8월 19일부터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이민 정책이 맞아요.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걸로 많이 이제 파나마 정부도 외국인 이제 투자도 많이 받고 해갖고 이제 그 혜택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네. 아마 포르투갈도 그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가 네.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민 자체가 떠나는 이민뿐만 아니라 네. 그 글로벌한 이제 자산 유지 관리? 예, 배분이랄까 네, 하여튼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짜고 있는데 맞아. 외국인들이 부동산 갖다가 구입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네. 그 중에서 단연 높은 거는 중국인데 한국이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부동산 하고 나면은 오늘 안정적이고 가격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 들고 가고 웃돈을 주고도 바로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도금, 잔금 개념이 없대요. 네. 바로 그냥 잔금까지 다. 그러게요. 아. 그래서 그 있는 해당 아파트는 좋대요. 가격이 갑자기 확 시세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도 되니까 지금 이제 법안들 외국인 이제 네. 투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씩 하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힘들어지겠듯이 포르투갈도 이제 자꾸 변하면 하니까 뭐든지 시기가 왔을 때 잡아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해외에서 투자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특정 그 국가에서 많이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에요. 그쵸. 맞아요. 네, 한국이 그 해외 부동산 투자를 사실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권도 네. 주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인들이 99%가 넘게 맞아요.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은 한국에서도 이제 그걸 규제를 들어가게 됐죠. 근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중국인뿐 아니라 뭐 브라질, 뭐 영국, 뭐 또 프랑스, 뭐 그리고 뭐 그 유대인 쪽에서도 많은 투자금이 되게 다이버시파이드해서 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주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포르투갈 골든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 또는 뭐 수익을 위한 또 부동산 취득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기가 이제 저희가 벌써 이제 8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객들도 좀 마음이 많이 급해질 것 같은데 혹시 부동산 관련해 갖고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유닛 같은 거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심포니 프로젝트에 지금 그 유닛이 그 투베드룸 유닛이 지금 2개가 남아 있어요. 딱 2개죠. 네. 그 2개 유닛은 사실은 제일 먼저 나갔던 유닛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객님의 이제 그 사정으로 사실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반지하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 프라이빗 가든이 있고 또 뒤에 또 가든이 맞아요. 추가로 오고 그 뒤에 또 주차장까지 개별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땅은 더 크더라고요. 사실 면적은. 예, 집보다 더 큰 가든이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 메리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가격 메리트에 이 가든을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이에요. 사실은 그 이유도 그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거지만 당장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딱 목표한 게만 35만, 45만 정도 타겟인데 뭐 그것까지 다 해서 이제 50만이 넘어가면은 좀 어렵겠다.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가격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당장 사시자마자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바로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하고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동선도 겹치는 부분 없이 네. 직접 이용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뭐 본인만의 또 가든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의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지금 단독주택이든지 그런 수요가 엄청 높아져가지고 미국도 많이 가격이 엄청 높아졌어요. 올라졌대요. 네, 지금 어찌 보면은 좀 주요 국가 상대로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맨 처음에 보자마자 이 두 개 심포니. 굉장히 좋구라고 했던 개인적으로 맞아요. 제가 산다면은 그걸 맞아요. 삽니다. 예, 왜냐하면 프라이빗 가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중에 리세일을 생각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렇죠. 프라이빗 그런 스타일이죠. 가든이 있으면 그냥 제일 먼저 나갑니다. 맞아. 예,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가든 뭐 관리하기 어렵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유닛 자체가 약간 반지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국적인 정서에서 갭이 있을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거는 뭐 가장 제일 먼저 나갈 유닛들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아주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개의 유닛은 각각 가격이 43만 유로하고 46만 5천 유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포니 프로젝트는 엘코르테 백화점,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 또 세계 3대 명품 백화점. 그래서 위치가 너무너무 좋다는 네. 거 저희가 뭐 셀레나가 추천해 드리는 프로젝트고요.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나 아니면 네. 부동산이 관심 있는 거 있으시면 라티튜드와 셀레나 이민과 또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심포니 프로젝트는 그렇게 되고 계속 오랜 파트너십으로 또 제안을 해온 이 호텔 프로젝트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먼트 호텔인데 이제 멀칸 그룹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나중에 이제 리셀할 때도 이제 호텔 그룹으로 묶어서 묶음으로 가는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호텔이 다 운영 관리 해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골든 비자만 생각하시는 분들의 네, 입장에서는 맞죠. 예,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가격도 저렴한 네. 가격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또 투자 요건이 되고요. 그 밖에도 또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뭐 투베드룸, 쓰리베드룸을 또 원하는. 예, 우리 프로젝트 외의 것들을 또 뭐 따로 좀 이제 소개받고 싶다라고 하면 또 저희 파트너사인 이제 100 도머스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리스팅까지도 좀 이렇게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또 미국에서 EB5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또 네. 예,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과 또 포르투갈에 들어오는 이제 메리어트 체인을 멀칸이랑 같이 짓는 또 그런 프로젝트들로 이제 네이밍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프로젝트도 나중에 어떻게 이름이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마토지뉴스에 네. 있는 브로드웨이 호텔도 잘 지었어요. 처음에는 브로드웨이 호텔이었다가 네. 지금은 4 포인트 바이 쉐라톤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라파 호텔도 라파 호텔로 했다가 지금은 레네상스 호텔로 됐고요. 그러니까 네. 네임밸류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프로모션 했을 때보다는 결과치가 더 더 좋더라고요. 좋아진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외에도 부동산은 많은데 네. 좋은 물건, 좋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가격을 가성비가 뛰어난 그 부동산이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싶고요. 내년 포르투갈 전망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고객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내년 포르투갈의 부동산 전망과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제공해왔던 그 거주용 부동산을 통한 투자를 통한 이제 골든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도 포르투갈의 골든 비자에 대한 메리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다른 형태로 이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호텔 같은 이제 호스피탈리티 네. 쪽 부동산 투자 내지는 뭐 오피스 빌딩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될 텐데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접근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보면 이제 지분 형태로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공동 소유권에 대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송금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이제 또 나오겠지만 개별 지분을 가지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은 또 소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챌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뭐 말씀을 갖다가는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내년부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안 되고 네. 상업용 부동산만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해안가 지역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런 또 외곽 지역은 어느 쪽이 좀 유망하고 괜찮은지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륙 지방으로 보면은 사실은 또 기회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한국 분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선이 아무래도 이제 도시 그리고 콘도미니엄이나 휴양 쪽으로 그렇죠. 거의 그 도시 중심이나 아니면 휴양지도 사실 알갈베 뭐 이런 데가 완전 좋. 되게 좋은데 네. 한국 분들은 사실 잘 몰라요. 알갈베 뭐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안 가보셔서 네. 그래요. 아, 진짜 포르투갈도 좋은데. 잘 모르신 분 많아요. 근데 유럽에서 알갈베 하면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이 휴양지로. 특히 저희가 엑스패치라고 하죠. 이제 그 나라로 이제 파견 근무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기 지역의 부동산을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특히 영국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맞아. 이 내륙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생소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리스본, 포르투 정도는 들어봤어도 알갈베만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륙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몇몇 좋은 이 타겟 지역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역은 뭐 에보라 지역이나 네. 아니면은 저 북쪽에 보면 도로강 있죠. 네. 그러니까 포르투에서 강이 있는 게 이 도루강이잖아요. 그 도루강을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이제 와이너리가 거기 엄청난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포트 와인으로 대명사가 되는. 근데 그쪽에 와이너리 쪽에 보면은 또 부동산 투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도루 지역에는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리미테이션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건 좀 투자가 또 어렵기 때문에. 35만에서 50만 유로의 내 부동산 취득은 뭐 먼 나라에서 또 내 소유의 땅과 부동산이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은 어떤 투자든 그렇습니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한국의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뭐 정세나 아니면은 여러 이슈로 봐도 좀 이제 분산해서 해외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얘기 또 나눠봤는데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 부동산 구입 시에 또 고객 입장에서 진짜 머나먼 나라 포르투갈 뭐 멀다면 멀고 가까운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음속에 너무 가까웠고 또 자주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원래 백그라운드가 이 투자 쪽이다 보니까 네. 뭐 10여 년 이상 이제 사모펀드 쪽을 네.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에 대한 수익성보다 원금에 대한 리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성. 네. 보수적이신 네. 것이. 그 수익이 높으면 물론 좋죠. 근데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수익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원금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나중에 엑싯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지금 가치를 평가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그 금액이 시중에서도 똑같은 금액인지, 나한테만 비싸게 파는 건지, 내지는 골든 비자니까 더 올려서 파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리뷰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 수익성을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고, 물론 세금도 끼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분산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어디 한 군데만 다 이렇게 올인을 하실 경우에는 그만큼 또 리스크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큰 아들, 큰 딸한테만 먼저 몰빵 안 하더라고요. 지녀도 다 분산해서 하더라고요. 현명하게.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네. 결국은 많이 벌어도 세금을 또 많이 내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자산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앞으로의 또 이제 절세 플래닝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포르투갈의 또 증여세,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잘 고민해 보시고 이용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휴,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제가 정리 좀 할까요? 네. 네. 보면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의 가격의 적정성이 뭐가 좀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익성, 세 번째는 이제 분산 투자 개념이 들어가고, 네 번째는 각종 세금들 절세 방법으로 하나의 또 오. 포르투갈이 부동산을 갖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역시 공부 잘하십니다. 아니요. 써머리는 설명은 우리 피터님 해주시고 써머리는 딱 요점 정리해 주셨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포르투갈 골든 비자가 바로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근데 몇 년 동안 지금 한 6, 7년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셀레나이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고객들이 염려하지 않게 또 셀레나이민과 라티튜드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진심 어린 어떤 그 수소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조언들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셀레나이민과 라티튜드와 함께 하세요. 포르투갈은 저희가 정말 잘합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조심하고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예.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으로 반말해도 되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